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속노화를 위한 식사습관 세 번째로 항심장질환,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저속노화 식사는 복합당, 녹색 채소, 과일이 많고 불포화지방산이 높고 또 많고 칼로리가 적고 통곡물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년 한국인 심장질환의 유병률을 보면 27.9%예요. 우리가 사망 원인의 두 번째죠. 심혈관에 유익한 식품은 어떤 것일까?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것. 왜냐하면 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LDL이나 혈당 같은 것, 중성지방 같은 것과 결합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또는 흡수가 천천히 되게 하기 때문이고요. 엽산,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감소시켜서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으로 빨리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엽산이죠. 그 다음에 질산염, 아질산염과 그 대사 과정을 거쳐서 산화질소 생성에 기여해서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비타민 K가 결핍되면은 석회화가 가속되어서 혈관에 침착돼서 혈관이 막히는 일이 있고요. 마그네슘, 혈관 이완으로 혈압을 저하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그걸 감소시켜서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요. 라이코펜 여러분 잘 아시죠? 붉은 색깔, 항산화, 항염증, 항동맥경화,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LDL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륨이 높은 식품.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 조정에 좋고요. 칼륨이 적어지면 심장질환, 뇌졸중, 고혈압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식이섬유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종류가 두 가지,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은 소화를 지연시키고 포만감, 체중 조절을 합니다. 주로 위에서 물에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요. 부피를 크게 해주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죠.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을 흡착하고 심장질환,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일이 위에서 일어납니다. 혈당 흡착으로 혈당 조절해서 당뇨병을 개선해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귀리, 또 콩종류 굉장히 많지요. 사과, 바나나, 아보카도, 감귤, 아마씨 이런 식품들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촉진해줘서 장내에 오래동안 머물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고 또 독소를 같이 빼내주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짧은 고리 지방산이 불용성을 그 장내에 있는 균들이 먹고 발효시켜서 만드는 물질이죠. 내피 기능 회복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그다음에 대장암 예방 요소, 응고 요소를 낮추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낮아지고요. 이건 상관없지만 공간이 없어서 따라서 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아지죠. 우리 장내에 있는 좋은 균들을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장내 축으로 뇌와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데, 뇌가 장에 보내는 신호는 30% 밖에 안 되는데 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가 70%나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곡, 팥, 녹두, 견과, 콩, 채소, 줄기, 과일 껍질 이런데 우리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콩 종류도 보면 팥이나 녹두 같은 아주 잘 자란 아주 작은데,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껍질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심장질환이 낮아진다. 비만도 낮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혈압도 낮추고 염증도 낮추기 때문이겠죠. 자, 식이섬유는 심장질환, 동맥경화를 낮춘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죠. 당뇨병, 장 건강을 증진한다. 뇌졸중도 낮춰준다.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나 장 건강까지도 이렇게 책임진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비만을 봤는데 위에 포만감이 한 400칼로리 들어가면 이렇게 꽉 차는데 채소를 먹을 경우, 닭고기를 먹을 경우, 기름을 먹을 경우,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어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를 결정해 주니까 우리가 부피가 좀 큰 음식들, 채식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래서 또한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물냉이는 보면 100g에 2칼로리밖에 안 되고요. 샐러리 한 줄기는 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거죠. 자, 팥 영양 분석을 한번 보면 100g에 329칼로리, 칼로리는 많습니다.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GI는 26으로 아주 낮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가 심장질환하고 보면 식이섬유가 높고 엽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포닌은 지질대사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혈류 흐름을 촉진하고 부종을 해소하고요. 또 폴리페놀은 산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팥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두도 보면 칼로리가 꽤 높죠. 352. 그러나 GI는 아주 낮습니다. GL은 보통이죠. 여기서 또 볼 것은 이렇게 단백질이 많고 칼슘 14%, 칼륨 6%, 철분 29%, 마그네슘 11%, 식이섬유가 112%. 녹두 하루에 100g만 드시면 식이섬유 그날 필요한 거 채우고도 12%가 남는다는 거죠. 식이섬유 찾으러 자꾸 다니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들 많이 생각하시고요. 렌틸콩도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식이섬유를 보면 녹두, 팥, 대두, 강낭콩, 내가 무슨 영양소를 타겟을 하겠다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식이섬유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엽산은요, 어디에 많습니까? 강낭콩이 많다는 거죠. 팥, 강낭콩, 팥이 강낭콩보다 더 많은데 이 엽산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호모시스테인을 높이는 일을 낮춰주,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 심장마비, 뇌졸중을 예방해 주죠. 생각지도 못한데 귀한 영양소가 많이 든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으니까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깨예요. 들깨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알파니놀렌산 오메가3가 분자 수준에서 60%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세종대학교 김현욱 바이오산업지원학과 자원학과 교수팀이 2024년에 Plant and Cell Physiology라는 잡지에 이렇게 투고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것은 콜드 압착육, 볶아갖고 뜨거운데 한 게 아니고 날들깨를 이렇게 기름 짠 거 굉장히 좋고요. 냉장고에서 까만 비닐을 이렇게 다 싸갖고 포장해서 넣고 한 달 내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깨는 산화가 아주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보다는 날들깨 섭취하는 방안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고 들깨를 많이 섭취하시면 어떤 거요? 불포화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심장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텃밭에 나는 식물을 좀 심고 싶은데 이 황고혈압 또 심장질환에 좀 좋은 식품이 없을까 보면 비트,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샐러리, 살라이트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샐러리는 혈관의 평활관 확장으로 혈압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샐러리 즙을 쓰러진 사람한테 한 컵 하면 뻗떡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샐러리가 좋은 식품이니까 이것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엽산이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차단해주는 엽산이 어디에 많은가 보세요. 이 100g당에 들어있는 건데 풋콩, 아담에마죠. 아담함에 121%,
렌틸에 90%, 아스파라거스 67, 시금치 66, 브로콜리 42, 아보카도 한 개에 41%, 그 다음에 망고 18%, 상추 16%, 스윗콘 15%, 오렌지 14%입니다. 이 엽산도 좀 잘 챙겨 드시면 우리가 심장질환 예방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두루두루 챙겨서 여러분이 좀 잘 드시면 건강상에 굉장히 이로운데 특별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으니까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건강이 크게 증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